당연히 만나 뵙고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합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죠. 이재명 후보 측에 요청이 있어 왔고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을 했었기 때문에 승리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선거 4연패였어요. 이 4연패의 주역들이 당의 터줏대감 노릇을 하기보다는 새로 들어온 피인 제가 당을 바꾸겠습니다. 전두환을 찬양하는 그 행동과 망월동 가서 그 묘비를 어루만지는 행동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양립할 수 없습니다. 바로 사과하십시오. 오늘 온 나라를 들끓게 만든 이런 후보로 정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정권 교체를 원하신다면 정권 교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비리 쌍둥이, 비리 폐허 대선으로 몰아가 국민들께 비리 의혹 후보 선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네, 한 주간의 민심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 김미연 RN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볼까요? 한국갤럽에서는 3주 만에 반등을 했고 MBS에서는 전주와 동일하게 나왔고 리얼미터는 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왔는데 국정수행 평가 어떤 게 주 원인이 됐을까요? 가장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코경부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코로나, 경제, 부동산인데 지지율이 반등했다라는 것은 코로나, 특히 이제 일상 회복되는 쪽, 위드 코로나 쪽에 방침이 찍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기대감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우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경제적으로는 더 나아질 수 있다. 또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섰는데요. 네. 이제 배 대표님 말씀이 코로나가 대통령 지지율하고 밀접하다 그런 분석인데 그렇다면 이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줍니까? 저는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고 보여집니다. 여야 그럼 어느 쪽에 더 여당 쪽이겠죠. 네. 여당 쪽이죠. 이게 위드 코리아 넘어가는 거는 저는 여당 쪽에게 그렇게 크게 영향은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이번 주에 오른 거는 코로나 위드 코로나 넘어가는 거는 이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코로나보다는 이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지금 언론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좀 안정세를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이 소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책임 지지층이라고 하시는 40대 회사원들에게 조금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지금 그나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좀 유지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선 후보 살펴볼까요? 한국갤럽과 NBS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여야 사자 가상 대결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 홍준표 의원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분석이세요? 가장 핵심적인 결과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도 무너지지 않고 있고 또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두 후보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본선 경쟁력도 거의 엇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프레임인 거죠. 대장동 이슈가 아무리 큰 이슈라고 하더라도 지지층들 간에는 더 결집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지율이 와해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정권 유지는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결집하는 현상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모두 지금 최종 후보 경선을 앞두고 또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 또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약진한 모습입니다. 거의 이제 1대1 본선 경쟁력도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홍 후보가 얼마만큼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느냐 이 부분도 가장 또 국민의힘 경선을 본다면 주목해야 될 부분도 보입니다. 반면에 RN서치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에 앞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이 지사를 앞섰습니다. 여론 조사 기관마다 여전히 그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다른 기관의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 조사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낙연 지지자들이 상당히 지지를 철회하거나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조사다. 네. 왜냐하면 저희들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2주 전 대비 약 7%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한 배경에는 저는 이 이낙연 지지층들의 그 더불어민주당 당 지도부에 대한 어떤 불만, 그리고 당 지도부, 그 당대표의 뭐 일배 발언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상당히 정체 내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줬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급락을 어느 계층에서 했냐가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보니까 60세 이상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철회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저는 이거는 혹시 이제 이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시는 호남 출신 60세 이상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지지를 좀 철회한 것이나 유보한 것이 이번 저희 여론조사에 지금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ARS 조사의 경우에는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가 좀 더 많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표집되고 있고 네. 또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에는 또 진보 성향이 있는 응답자들이 좀 더 많이 표집되는 네.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재명 지사가 오늘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고 내일 이제 경기지사직을 사퇴를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조만간 수요일 내 만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지율에 어떤 반등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 아이러닉하게도 윤석열 후보의 개 사진 논란이 결국은 진보 진영을 뭉치게 하는 하나의 기회를 지금 제공했다 보여집니다. 네. 그 지지층에서 이탈이 아니라 진보 진영을 뭉치게 하는 하는 힘이 거죠. 더 크다. 그 효과가 네. 좀 덜 클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하나 이제 이재명 지사를 흔쾌히 만나고 지지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요인을 지금 제공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두환 발언이 결국은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는 그다지 영향을 못 줄 줄은 모르지만 네. 반대급부로 진보 진영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지금 가져온다고 보여지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이번 주에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38에서 약 43%인데 네.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뭐 여론조사 기간마다 차이는 있지만 32에서 약 35 정도 나옵니다. 기간마다 차이는 있지만 네. 그렇다면 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하고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7%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5에서 네. 7% 정도.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들을 상당 부분 유입할 수 있다고 보여지죠. 그렇다면 이것이 상당히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그 개사과 관련 논란이 아직 네.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는 아니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오늘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고 네. 또 대통령도 만나고 커다란 이슈들이 지금 막 움직이는데 그럼 지지율에 새로운 변곡점이 됩니까? 변곡점 될 수가 있겠죠.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낙연 후보 지지층을 다시 흡수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일단 이낙연 후보를 만나는 것이 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호남 지지층들을 더 흡수할 수 있을 테고 네.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 또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도 있겠지만 또 중도층이 봤을 때 이렇게 좀 대통령과 만나는 대통령 마케팅,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더 영향을 주게 되면은 중도층도 좀 더 흡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국면 자체도 그동안 부동산이었다가 이제는 조금 이 대선 후보로서의 미래 비전, 공약도 이제 제시할 수 있는 네.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 이낙연 후보와의 만남, 또 문재인 대통령 예방, 네. 지지층이 좀 더 흡수되고 결집되는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 큰 관심사는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 후보의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 네.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사과를 둘러싼 여러 논란 이것이 윤 후보 지지율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줍니까? 저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경선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하지만 본선에 올라가면 중도층에게는 또 MZ세대에게는 여성에게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윤석열 후보가 의도적으로 사과는 개나 줘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네.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관리 부실이죠. SNS 담당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대선을 준비하고 참여하고 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사태가 터졌을 때 대선 후보로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대응 자체도 상당히
부실하다,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기 지금 뭐 때문에 촬영 장소가 어디냐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그러다 캠프 보니까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이런 다르잖아요. 논란까지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네. 보이지만 본 경선에 이러다가는 중도층이 이탈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그래서 그런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잖아요. 현재 상황의 다급함 때문인지 앞서 두 의원들 간 얘기했을 때 캠프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건지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캠프가 상당히 이게 단일 대우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보이지는 않잖아요. 네. 어쨌든 뭐 사진 촬영 장소를 두고도 서로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난 것이 뭐 우연의 일치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개사가 때문에 만났다기보다는 우연의 일치로 됐는데 아마도 많은 조언을 들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관심이 있는 거는 이 개사가 논란이 과연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인데요. 네. 물론 지금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은 영향을 안 주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요. 60세 이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60세 모든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60세 이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은 오히려 이제 윤석열이 흔들리면 정권 창출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뭉쳐질 가능성도 보여지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이게 옛날에 좀 해고를 해보면요.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20, 30대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그 마지막 선거인단 투표에서 예상 못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여론조사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여러 가지 윤석열 후보의 논란 이런 것이 여론조사상으로 본다면 영향을 안 줘요. 네. 60세 이상에는. 그러나 실제적인 투표로 갔을 때는 영향을 그거는 두고 봐야 된다.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거는 가늠할 수가 없다. 왜냐? 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고 하나의 그 참고용이지 이건 결정용이 아니거든요. 네. 국민의힘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을 두고서요. 네. 양자 가상 대결로 할지 아니면은 사자 선다형으로 할지 이 후보들의 신경전이 아주 거셉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이런 식으로 하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성 발언까지 했는데 네.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대1 가상 대결로 하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이 핵심적인 지지층 기반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윤석열 후보나 또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원희룡 후보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네. 사지선다형으로 하게 되면은 4명의 이 본경선 후보입니다. 윤석열, 홍준표, 또 원희룡, 유승민 이 4명의 후보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하라. 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층 응답자도 중요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응답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선택할 사람은 홍준표나 유승민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나 이 캠프에서는 또 원희룡 후보는 1대1로 가자. 그다음에 또 유승민 또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네. 사지선다형으로 가자. 이렇게 명확하게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야 주요 대권 주자들의 비호감도 조사를 보니까요. 호감도보다 2배 수준에 이릅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유독 높은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이제 서로 막 네거티브 공세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후보 자체의 어떤 과거의 행적에 따른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후자겠죠, 후자. 네. 뭐 네거티브도 있겠지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자 대결에서 본다면 안철수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왜냐하면 이 후보들에 대한 어떤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후보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앞서서 뭐 이 안철수 후보라든가 뭐 심상정 후보가 미치는 영향이 뭐 적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자 대결에서 상당히 팽팽히 여야가 결집을 하다 보니까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이 3지대 후보들이 상당히 저는 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후보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참 중요한데요. 네. 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심상정, 안철수, 뭐 김동연 후보 이른바 3지대에 있는 후보들이 이번 대선에서 파괴력을 줄 수 있을까요? 작은 거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작게 생각하지만 매우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프레임 전쟁은 정말 불과 몇 퍼센트의 치열한 싸움 진영 간 대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이때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를
끌어들일 수 있느냐, 또는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 후보를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제3지대가 좀 큰 폭으로 늘어나거나 확대되거나 위협적이거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1, 2%의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때 이 안철수 후보나 또 안철수 대표나 심상정 후보의 이 비중, 이 부분은 결코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표를 더 끌어들일 수 있나. 네. 정작 사퇴하지 않더라도 안철수, 심상정 대표와 또 후보가 결국 완주를 하더라도 그들의 지지층까지도 사표 방지 심리에서 끌어들일 수 있냐, 이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비호감 전쟁이거든요. 네. 비호감 전쟁은 개인 신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후보들이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도 있고, 결과적으로 그런 이유가 이게 도덕성 검증이 아니라 이겨야만 되는 그런 선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도 부재죠. 정책을 꺼내놓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의혹을 해명하는 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고, 서로 간의 공방도 네거티브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역대 87년 이후에 가장 처절한 이 비호감 전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또 한 번의 후보 간 단일화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그걸 이제 서로 각 당에서 노리고 있겠죠. 네. 후보 단일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 제3지대에 있는 후보,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는 여러 번의 단일화를 해서 실패를 했는데 네. 이번에도 응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응할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협적이지는 않다. 뭐 작은 거의나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분들에 의해서 차기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분들에 네.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분들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집토끼만 결집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집토끼만. 산토끼들을 지금 잡아야 되는데 산토끼들은 이미 이분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워낙 높다는 거죠. 네. 국정감사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존경하는 일 겁니다. 여야 국감위원과 증인 간의 존경하는 이란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고성의 삿대질, 인신공격이 난무합니다. 눈에 뻔해 보이는 거짓, 가짜 뉴스까지 들고 와 상대를 공격하며 선동하기까지 합니다. 존경과는 한참 거리가 먼, 사실은 상대를 증오, 경멸, 불신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존경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바뀌지 않았다면 거짓 위선적 표현을 반복하는 셈입니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